최근 미군이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3대 전략폭격기를 모두 배치한 사실을 저희가 전해드렸죠. 특히 지난주까지 핵폭격이 가능한 B-52 전단이 대거 배치됐다는 내용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었죠.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B-1B 랜서는 원래 기배치돼 있었고요. B-2 스텔스 폭격기 석 대가 배치됐고 지금 더 추가로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폭격이 가능한 B-52 폭격기 전단이 6대가 도착을 했고 지난주 말에 2대가 추가 배치됐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B-2 스텔스 폭격기와 B-1B 랜서 폭격기가 각각 2대씩 넉 대가 한반도를 향해서 출격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괌 앤더슨 공군기지를 출발한 6대의 항공기를 볼 수 있습니다. B-2 폭격기 2대와 B-1B 랜서 폭격기 2대 그리고 함께 동행한 공중급유기 2대도 포함해서 6대가 한반도를 향해서 출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작전을 수행하고 다시 괌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렇게 항공기가 출격했다는 사실 인터넷을 통해서 모두 항적이 공개가 됐죠. 네, 미국의 그 군사 전문 인터넷 사이트인데 항공기만 전문적으로 추적하는 매니아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예요. 거기에서 이제 이 B1, B와 B2가 각각 2대씩 그리고 공중급유기를 동원해서 6대가 출격했다가 돌아온 사이트 항적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원래는 그게 공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항적이 공개가 됐다는 것, 그러니까 미군, 특히 미 공군에서 우리가 출격을 했다는 사실을 일반에 알린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이제 저 공개되는 저 사이트의 특성이 뭐냐면은 증명할 수 없이 그냥 내가 봤다 네.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이러한 무전을 들었다. 그런 정확한 콜 사인까지 공개를 해야만이 다른 그 접속자들이 좋은 정보다라고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 매니아들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정확한 콜 사인까지 다 공개를 했다는 것은 콜 사인을 흘렸다는 것이 되죠. 네. 그래서 이것은 미 군에서 일반인에게 뭔가 알 수 있는 그런 통로를 통해서 알려줬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이 폭격기들이 공중급유기 2대와 함께 출격을 했다는 겁니다. 괌에 배치된 폭격기들은 한반도까지 왕복 비행을 하고도 남을 정도의 이 항속 거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중급유기가 함께 동원됐을까요? 자, 먼저 항속 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B-52 폭격기는 이 세 가지 폭격기 중에 가장 항속 거리가 깁니다. 16,000km 이상을 비행할 수 있고요. B-1B 랜서 폭격기 역시 항속 거리가 9,400km입니다. B-2 스텔스 폭격기 역시 항속 거리가 11,100km에 다다르는데요. 괌에서 한반도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불과 3,500km 정도가 됩니다. 아무리 멀리 가봤자 4,000km를 넘지 않는 거리죠. 왕복을 한다 치더라도 이 석 대의 폭격기는 충분히 괌에서 한반도까지 왔다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중급유기가 이 폭격기들과 함께 비행을 했다. 여기는 굉장한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김종국 실장님. 네, 연료를 가득 넣었을 때 그 항속거리가 저렇게 되는데 만약 폭탄 적재량이 엄청나게 많으면 이륙과 착륙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륙과 착륙한다 하더라도 기체에 상당한 그 충격이 가기 때문에 기름을 적게 넣은 다음에 이륙을 해서 작전을 수행하고 기름이 부족하면 공중에서 공중급유로부터 이제 급유를 받기 위해서
그런 움직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폭격기들의 항속 거리와 무장 중량과의 관계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B2 폭격기의 예를 들겠습니다. 무장 중량이 최대 18톤까지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기체의 중량을 빼고 최대로 실을 수 있는 무기의 양이 18톤에 다다른다는 소리입니다. 자, 통상적으로 연료량과 무장 중량을 비교했을 때 연료량을 가득 채우게 되면 그만큼 무장 중량을 빼야 합니다. 왜냐하면 최대 이 무장 중량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최대로 무장을 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연료량을 줄여야만 정상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연료량이 줄었다는 것은 항속 거리가 줄어든, 날아갈 수 있는 거리가 짧아진다는 것이겠죠. 이게 바로 공중급유기와 함께 한반도 방향으로 출격했던 이유가 된다. 이런 분석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한반도로 출격했던 B2 폭격기 2대와 B1B 랜서 2대, 이 2대는 최대 무장을 한 상태로 출격을 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는 뭐 일반적인 그 방송이기 때문에 그런 자세한 내용을 하지 않지만 네. 자세한 전문 자료를 보면 이 전투기나 항공기를 이야기할 때는 최대 이륙 중량이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최대 이륙 중량. 즉 그 항공기가 비행을 해서 뜰 수 있는 네. 최대 중량인데 예를 들어서 B1B 폭격기 같은 경우에 최대 이륙 중량이 216톤이에요. 네. 그러면 기체 중량은 B1B의 기체 중량 87톤입니다. 그럼 나머지가 한 70톤 정도가 뭔가를 실을 수 있고 또 무장은 최대 57톤을 실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 70톤 정도의 연료를 실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 아까 봤듯이 11,100km, 뭐 9,400km 못 갑니다. 아하. 왜냐하면 이 무게가 무거워지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최대를 가려면은 완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최대 항속거리는 무장을 하나도 하지 않았을 때 완전히 텅 비고 조종사만 있을 때 네. 16,000km를 가고 9,400km를 간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무장을 풀로 다 한다면 완전히 이게 급속도로 줄어들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공중급유기 한 대가 이런 대형 폭격기 2대를 급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각각 B1B 2대, B2 2대 했으니까 아하. 공중급유기 2대가 뜨면 네. 2대를 완전 한 번 정도는 완전 주유를 해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공중급유가 동원됐다는 것은 무장을 최대로 많이 하고 아하. 연료를 최소로 탑재를 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알아보다 보니까 이 폭격기들이 최대 무장 중량을 모두 채우고, 그러니까 무기로 가득 채우고 출격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드물죠. 수명이 단축됩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 폭격기든 전투기든 비행기들은 대부분 날개에 기름과 무장을 다 탑재합니다. 네. 날개가 다 연료통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에다가 너무나 많은 기름과 너무나 많은 무장을 탑재를 하면 결국 이제 이 폭격기가 무장을 탑재를 하고 지금 전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네. 착륙을 할 때 엄청난 하중이 땅바닥에다 찍게 되죠. 네. 그런데 만약에 전쟁을 해서 다 쏟아붓고 오면 비어있는 상태로 착륙을 하면 별거 아닌데 네. 저 엄청난 수십 톤의 무장과 기름을 탑재를 하고 떴다가 다시 착륙할 때 그 하중이 엄청나기 때문에 비행기의 수명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훈련 상황이지만 어딘가에 그것을 투발을 하고 돌아왔다. 그러니까 연습을 하고 빈 채로 돌아왔을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그건 아니죠. 아, 그래요? 투발을 하지 않고 비행기의 수명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고도 그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게 무서운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희가 말로만 이렇게 괌 앤더슨 공군기지의 B2 폭격기와 B1B 그리고 B52 폭격기, 3대 폭격기가 출격하고 뜨고 내린다는 것 계속 말로만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뉴스탑10 패널 가운데 심정숙 차장이 괌 앤더슨 공군기지 근처에 가서 직접 찍어온 이 화면입니다. 심정숙 차장, 이게 지금 언제 찍은 화면이죠? 지난주 18일 날 제가 사실은 괌에 휴가를 갔었는데요. 네. 그 자리에서 너무 굉장한 굉음이 갑자기 그 사방에서 들리기 시작해서 하늘을 봤더니 저거는 뭐 우주 비행성 같기도 하고요. 뭐 그런 영상이 그 비행기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네. 정말 저게 뭘까 하고 쳐다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B2 폭격기가 네. 지금 괌에 추가 배치돼 있다. 네. 뭐 이런 사실 주변에 이제 그 괌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뭐 내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네. 행운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네. 하게 됐습니다. 사장님한테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네네. 저 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보니까 저 정도로 보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저공 비행을 했고요. 네. 가는 방향이 이제 앤더슨 기지 방향이었는데, 하여튼 뭐 제가 저공 비행인지 불구하고 굉장히 규모가 어마어마해 보였습니다. 네. 도시 하나가 이렇게 둥둥 떠가는 느낌으로 아하. 굉장히 그렇죠.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큰 소리가 들릴 정도면 저게 뭐 북한에게 발각되지 않겠냐라고 네. 의구심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지금 착륙하기 위해서 초저공 비행을 하는 것이고 아하. 저런 스텔스 폭격기는 아주 고공 비행을 하고 최소한 뭐 한 20km에서 발사하기 때문에 네. 전혀 들키거나 발각될 일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뉴스탑10에서 이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미국의 3대 폭격기들이 총 집결했다. 매일 말로만 전해드렸었는데 실제로 심정수 차장이 괌에서 찍어온 실제 화면으로 저희가 첫 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